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가 4년여 만에 처음으로 3% 선을 넘어선 데다 주요 대기업들의 실적 전망에 대한 실망감이 부각되면서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74% 하락한 24,024.1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1.34% 내린 2,634.56을 기록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70%나 하락한 7,007.35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주택가격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과 재고 부족 속에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S&P 코어로지 케이스 실러에 따르면 2월 전미 주택 가격 지수는 계절 조정 전 기준으로 각각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6.3% 상승했습니다. 20개 대도시의 2월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0.7% 상승했고 전년 대비 6.8% 높아졌습니다. 6.8% 상승은 2014년 중순 이후 최고치입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판매된 신규 주택이 4개월 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자리 증가와 임금 상승 등 주택시장의 우호적인 여건이 지속하면서 미국의 주택시장은 호조를 이어갔습니다. 미 상무부는 3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연간 환산 기준으로 한 달 전보다 4% 증가한 69만 4천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시장 전망치 63만 건을 웃도는 수치로 1년 전과 비교하면 8.8% 증가했습니다. 4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도가 반등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4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달의 127.0에서 128.7로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125.6으로 전망했습니다. 림 프랑코 컨퍼런스 보드 경제지표 부문 디렉터는 전체적으로 자신감의 수준이 매우 강하고 이는 경제가 앞으로 몇 개월간 높은 속도로 계속 팽창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자, 미국의 대표 대형 기술주 이른바 빵이라고 불리는 종목들이 크게 밀리면서 간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폭이 컸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호실적보다는 실적이 부진한 기업이나 또 앞으로 실적이 나빠질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분위기였는데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에 도달한 점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산업주가 2.8% 내리면서 가장 크게 밀렸고요. 여기에 또 소재주와 기술주도 각각 2%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우려감과 또 남북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있는데요. 향후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잠시 뒤 전문가의 의견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4월 25일 수요일인데요.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꼼꼼히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라우 시간이고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오늘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 정상회담 수혜, 투자 의견과 함께 미국에서 다시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이 금리 인상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실적 시즌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1분기 GDP가 오는 금요일에 발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이를 놓고 시장은 좋아도 걱정, 나빠도 걱정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데요. GDP가 좋을 경우에 시장은 다시
FOMC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로 눌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가면 좋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시장은 대다수 미국의 FOMC의 금리 인상 가능성 여부에 상당 부분 지금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말 그대로 시장은 다들 최근 여러 언론을 통해서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말 3%벽을 넘어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상당 부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그 어느 정도 조금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좀 인식을 하고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내에 남아있는 잔존하고 있는 이슈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지 않겠나 말씀을 먼저 좀 드려보죠.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부분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가 1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과연 기대감이 이 부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불식시킬까? 아니면 그 금리 인상의 우려감을 상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 다소간 좀 조정의 행보를 더욱더 좀 진행을 가속화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여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한반도에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의 완화와 관련된 이슈. 이 세 가지 부분이 결국 시장 내 주요 쟁점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먼저 우려감 부분, 일단 시장이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올해 들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나타났기에 시장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요구가 좀 커지게 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실적 시즌과 맞물리게 되면서 실적 시즌을 기회 삼아서 이 차익 실현의 욕구를 말 그대로 표출해 나가는 그런 모습, 그런 장세가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좀 염두에 놓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당장 어제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상당히 긍정적인 서프라이즈성의 어떤 그 실적 발표였습니다. 실적 발표 직후 주가 다시 하락 반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의 그림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 시장을 좀 하락시켰던 가장 큰 요소라 함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도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났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더 나아가서는 헬스케어 바이오 업종 두말할 나위도 없겠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시장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해서 시장 내에 흘러나오고 있다는 부분.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의 순매도세 어제가 4천억 원이 넘는 거의 5천억 원에 육박하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타났었습니다. 이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금리 인상 분위기가 한껏 도출이 되었던 시절 바로 엊그저께가 되겠습니다. 지난 2월달 외국인들 순매도 1.4조 원이었죠. 근데 최근 외국인들의 순매도 규모 살펴보면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 최근 3일간 지난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어제까지 총 한 3일간 한 1조 원에 육박하는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나타났다. 그렇다라면 최근 나타나고 있는 국제 유가의 다소간의 좀 하락 부분. 물론 67달러를 넘어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우려의 목소리는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긴 합니다만은 어제 국제 유가도 1.4%의 하락이 나타났었죠. 여기에 원화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원고가 나든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3고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어찌 보면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있어서 가장 투자 심리의 중심점에 위치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실히 드러내놓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준 최근 들어서 올해 금리 인상의 가능성 횟수를 한 4차례 정도로 인상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미 지난 2월 말 한 차례 금리 인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3월달 금리 인상 이후에 6월, 9월, 12월 추가적인 3차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최근 들어서 50% 이상으로 높아졌다라는 거. 불과 한 달 전 같은 경우는 30% 내외의
올해 추가적인 3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에 상당 부분 전망이 나왔다라면 최근 들어서는 절반 이상이 추가적인 3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어떤 그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들이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이 부분이 앞서서 최은정 앵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이 오는 금요일, 내일 모레죠. 그 미국의 1분기 GDP 발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연율 규모로 3%를 넘어서게 된다라면 상당 부분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시장을 오히려 누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우리가 분명히 좀 배제할 수 없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시장 대응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찌 보면 인플레이션 플레이 전략을 써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금리 인상기에 진입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기에 있어서의 어떤 관점의 변화가 분명히 필요할 텐데, 여기서 두 가지 관점 변화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인플레이션 플레이 전략이다라는 점. 말 그대로 지금 이제 금리 인상과 맞물리게 되는 시장 내 가장 큰 변화는 인플레이션이 말 그대로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산업군은 어디냐? 원자재 관련주 산업군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그 투자 패턴이 좀 바뀔 것 같은데요. 성장주는 조금 좀 매도의 스탠스. 하지만 가치주는 매수의 스탠스로 시장의 투자 관점이 상당 부분 변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 이렇게 된다라면 당연히 성장주들에 대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IT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이 잠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그 호실적 발표에 의해서 조금 좀 바뀌어가는 듯 했지만, 이내 시장은 바이오주에 대한 거품 논란으로 다시금 변화되어 왔었고, 그 바이오주 거품 논란은 현재까지도 진행형에 있으면서 이 부분이 과연 성장주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IT 업종에 대한 관심 재부각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와 가장 맞물려 있다라는 부분. 물론 최근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국 애플 컴퓨터 주가의 4% 급락 이후 빵 주식의 애플 컴퓨터를 쫓아가는 그런 다소간에 좀 실적 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데요. 앞으로의 그림, 실적 정점에 대한 논란 등으로 인해서 상당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스마트폰 수요 정체에 의해서 지금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까지 연결되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한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 내 성장주들에 대한 투자 관점을 과연 금리 인상 부분에 의한 우려감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상쇄시킬 수 있을지의 여부가 지금 현재 1분기 실적 시즌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부분 좀 말씀드려보고요. 다시 한번 큰 그림 좀 정리를 해보죠. 금리 인상기에 들어온 것은 분명하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투자 관점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인플레이션 플레이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라는 부분. 원자재 관련주에 대한 관심, 산업 소재주에 대한 관심 필요해 보인다 말씀드려보고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는 흔히들 PER 기준으로 10배 미만 기업들을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요. 우리 시장은 PER 다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주식의 PER이 지금 현재 얼마인지, 이 부분을 놓고 내가 가진 주식의 PER이 상당 부분 만약에 20배, 30배를 넘어간다라면 조금 좀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미리 좀 해두시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유효한 그런 전략이 아닐까라는 부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이번 주 또 하나 중요 이슈죠.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 완화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당장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연한 통일론보다는 1차 화해 단계에서 즉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투자 전략 어떻게 짜가면 좋겠습니까? 네, 예, 우리 최재형 앵커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부분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기적인 관점의 접근이 아니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부분. 지금 현재 남북 경제 협력주들, 뭐 흔히들 건설주랄지 아니면 뭐 그 전력 개발주랄지 한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뭐 도로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멘트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시장 내 관심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저는 앞으로도 지금 굳이 이 부분을 쫓아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부분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굳이 지금 쫓아가지 않더라도 앞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과연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평화 모드가 성립이 되고 화해 모드가 성립이 되고 이런 비핵화까지 발전을 시키면서 소위 말하는 종전의 분위기, 종전선언을 할 때까지 아마도 상당 기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너무 좀 급하게 시장 환원 내지는 반응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말씀 좀 드려보고요. 여기서 역시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완화라는 전체적인 분위기의 변화,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의 레벨업 과정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남북 경제 협력 가속화가 될 것이다. 인프라 개발이 된다. 근데 인프라 개발과 관련해서 뭐 당장은 아닐지라도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한 3-4가지 정도의 포인트, 마디를 좀 짚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분명하게 좀 말씀 좀 드려봅니다. 일단 평화에 대한 기대감, 화해에 대한 기대감이 분다라면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된 어떤 그 기대감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광물 개발과 관련된 부분 한 가지. 두 번째, 도로와 철도, 주택 등 인프라 개발과 관련된 것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전체적인 그들의 어떤 사회 전반적인 스탠다드의 상향과 관련된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어떤 그 기대감, 이 부분이 한 세 번째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좀 살펴보게 되면 북한의 광물자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발표에 따르면 4,200조 원대에 이르는 광물자원을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 광물개발권 이때까지 총 38건 중에서 중국이 33건을 차지할 정도로 대다수를 중국이 지금 광물 개발권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여기에 우리나라들도 이제 좀 참여의 가능성, 기대감 분명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철도라든지 토목 건설이랄지 도로랄지 주택 개발이랄지 이런 부분들 속에서 현대 로템도 그렇고 현대 건설, GS 건설 중장기적으로 일단 관심, 영역권에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해서는요, 시총 대형주도 관심을 가질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특히나 업종 대표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업종 대표주. 왜냐하면 포트폴리오 구성상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 내지는 완화가 되게 된다라면 코리아에 대한 우리나라 산업군들, 주식들에 대한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의 레벨업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결국은 인덱스 펀드에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덱스 펀드에는 업종 대표주, 시총 대형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업종 대표주가 가장 중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업종 대표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접근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드려봅니다. 예, 대표님 오늘장 투자 조언도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좀 간략하게 말씀드려보면 인플레이션 수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금리 인상기다라는 점. 금리 인상기다라는 어떤 그림 속에서 루틴하게 지금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 속에 이슈 내지는 이벤트로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이 남북 정상회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6월 초, 5월 말, 아직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북미 정상회담까지 그 분위기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어떤 1분기 실적 시즌 중심의 대응, 그리고 한반도 리스크 완화와 관련된 대응, 그다음에 전체적인 사드 보복 해소와 관련된 대응 전략, 그리고 성장주, 그다음 금리 인상기라는 시점 속에서 성장주에 대한 옥석 가리기와 오히려 가치주에 대한 투자 확대 관점이 유해 보이지 않나 말씀드려보고요. 계속되는 엘리엇의 어떤 그 현대차 그 관련 주들에 대한 어떤 그 지배구조 조정 이슈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 상기시키면서요. 시장에 되면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주주 친화 정책 같이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겠다 말씀드려보고요. 이번 주 금요일 미국의 GDP도 발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염두에 두시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스탠스 분명히 확인 필요해 보이지 않나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이번에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증시에서 범현대가 주가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가장 큰 수혜를 현대가가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더해서 이 지배구조 개편 이슈까지 부각이 되고 있고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는 분위기인데요. 향후의 흐름은 어떨까요, 차장님? 자, 우선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남북 경협주들이 대부분 단기적으로만 이슈가 됐었었는데 이제는 좀 이게 달라져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범현대가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남북 경제 협력이 어떻게 보면 상징이자 실제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어 실제 남북 화해 모델로 이렇게 돌 때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지로 꼽히는 게 당연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또 지배구조 개편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해외 투자사에서 엘리엇에서 계속해서 조금 더 배당을 해줘,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을 더 많이 제시해줘라고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분석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범현대가에서는 세 가지 정도가 어떻게 보면 건설주가 있습니다. 현대건설, 그리고 현대산업, 그리고 한라 정도가 지금 현재 여기에 관련된 이런 주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예전하고 좀 다르게 예전에는 우리가 남북에 대해서 좀 화해 모드가 그러면 가장 먼저 얘기가 나왔던 게 송정 관련주나 어떻게 보면 개성공단 입주 관련 그리고 비료 관련된 이런 회사들이 좀 두드러지게 상승했지만 이번에는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휴전이 아니라 이제 종전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렇게 되면 범현대가가 어떻게 보면 앞에서 얘기 드렸던 이 새 업이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현대건설과 현대산업 한라 모두 SOC나 인프라에 모두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 북한의 상황이 아직은 고속도로나 이렇게 실제 철도가 많이 낙후되어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 이게 좀 낙후가 돼 있으면 뭐가 안 좋냐면 결국 수송 능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사 쪽에서 이제 경제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경제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에 먼저 이렇게 실행이 돼야 되는 이런 요건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철도 얘기하면 무조건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현대 로템 같은 이런 회사들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우리가 금강산 관광이나 이런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실제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오는 건 바로 이 현대 엘리베이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 들어 조금 매체가 좀 약세이지만 여전히 여기에 핫한 이런 모양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 얘기해드리겠고요. 또 시멘트 같은 경우도 주 원료인 석회석 같은 경우가 우리 한반도에 있어야 될 게 거의 90% 이상이 북한에서 존재한다는 점으로서도 그쪽 관련된 이런 주식들도 많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1분기보다는 2분기에 대한 이런 이슈, 2분기보다는 3분기 즉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까지도 좀 좋아질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엔진이 부착이 되면서 새로운 이슈가 좀 많이 발생해 줄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전환 정책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은 현대차도 어떻게 보면 주가에 대한 이런 이슈를 더 많이 나타내 줄 수가 있지 않을까. 최근에 현대차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고점 이 라인만 뚫어준다면 다시 한번 이런 새로운 구간을 진입해 줄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남북 경협주들은 좀 단기간으로 이제는 보시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여러분이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약세를 기록했죠. 하지만 증권이나 보험, 은행 등 이 금융주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나 4월 들어서 은행주들의 급 반등세가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정부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에도 하나금융지주나 우리은행 등 주가 상승세가 돋보입니다. 자, 올해 이익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서 은행주 투자 관점은 어떨까요, 차장님? 자, 우선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좀 올라왔긴 했지만 왜 올라왔냐면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하게는 가장 많이 빠졌기 때문이다라는 거. 과대 낙폭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그런데 그래서 규제가 될 거야라는 거. 가상금리 규제도 되고 채용 비리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은행주들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1분기 실적을 까보니까 어땠습니까?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다. 결국은 주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기승전 결국은 실적으로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모든 사람이 어떤 사건이 나면 그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결론은 실적이 좋아질 거야라는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이 이미 숫자가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아주 좀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겠고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현재 은행주들을 보는 이런 밸류로서 PBR 개념으로 보는데 그냥 적정히 한 0.8 정도까지가 올라와야지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요 0.6배를 아직 못 가고 있다라는 거. 이것은 아직까지도 충분히 더 많이 올라올 거리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거 얘기해 드립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지금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국채금리,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지금 현재 3%가 넘어갔다는 얘기가 나와버리면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고민이 많으나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기 바로 이 은행 업종한테는 좀 호재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은 금리가 점점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는 더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올해 어떻게 보면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증권과 은행은 실적이 많이 잘 나오는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 4분기까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타나줄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 금리, 지금 현재 시장금리, 우호적인 시장금리에서는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전 고점이었던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55,000원 이상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하나금융지주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강하게 더 가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화장품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여쭤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명동에서 다시 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난 3월에 중국인 관광객 수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11%나 급증을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실제로 중국 소비주 대표로 꼽히는 화장품주는 해외 수출까지 늘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증권사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장품주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 화장품주 같은 경우도 좀 많이 그동안 쉬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 한 해 내내 어떻게 보면 쉬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숫자가 많이 줄었느냐, 그렇게 숫자가 많이 줄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리상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좀 고퍼를 많이 줬죠. 그냥 많이 성장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동안 좀 기대치가 좀 컸었습니다. 근데 그 기대치 어떻게 보면 거품이 빠지고 있는 이런 단계였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거품을 끼게 했던 중국인들이 다시, 유커들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최근에 명동을 가보면 다시금 좀 중국어가 다시 한번 활기가 많이 넘치고 있는 것 같고요. 작년에 뭐 제주도에 갔을 때는 여긴 다시 한국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아마 제가 한 7, 8월 정도에 한번 갈 것 같은데 실제 다시 한번 여기가 다시 중국인가라는 이런 이야기가 돌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중국인들이 아마도 2분기 하반기 때부터는 들어오기 더 많이 적극적으로 다시 들어와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실제 어떻게 보면 유커들이 매출이 워낙 강하게 얘기가 나오고요. 실제 면세점 이런 매출 같은 것을 보고 있으면 면세점 매출이 많이 늘고 있답니다. 실제적으로 중국 소비재주들이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장품 특히 뭐 OEM, ODM 업체들이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해주고 있다는 모습에서 이야기에 좀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좀 최근에 뭐 수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가 잉그루드 앱을 인수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미국 현지 법인을 확보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 이렇게 되면 실적 개선에 대한 이런 이슈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해외 법인 성장에 대한 이런 모습 때문에 목표 주가를 최근에 계속해서 상향시키는 이런 레포트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여기에 뭐 근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면세점에 지금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 중국인들이 지금 현재 많이 다시 입국을 하고 있다는 점, 이게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돌고 있어서 화장품 주식들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디까지 바로 중국 소비재 관련된 주식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런 투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이런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국내 증시 흐름이 좀 지지부진한데요. 오늘 미국장도 많이 빠져서 오늘장 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될 것도 같습니다. 투자 조언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결국은 미국의 국채금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 우선은 기업들이 돈을 빌릴 때 높은 이자를 주고 빌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슈가 하나가 생기고요. 또 돈의 무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돈의 이동이 생긴다는 겁니다. 즉 그동안 어떻게 보면 위험자산에 좀 투자가 됐던 게 이제는 좀 안전자산으로 넘어가자라는, 안전자산에서도 돈을 많이 주는데 굳이 우리가 위험자산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두 가지가 생기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3일 연속 좀 큰 폭의 지금 현재 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여전히 실적에 대한 이슈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적 호전주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분석해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현재 시장의 핫한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남북 경협주나 어떻게 보면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에 대한 이런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금융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실적 호전주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주식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어제 정도 좀 많이 하락이 멈췄던 바이오주들이 오늘 어떤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많이 기울여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슈 분석하고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1부의 마지막 시간이죠. 이번에는 국내 선물시장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재 트레이더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국내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볼 텐데 야간 선물이 1% 가까이 밀렸더라고요. 오늘 전략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저희는 어제 이렇게 배팅을 했었습니다. 매도, 그 다음에 매도 목표를 315.50대까지 잡고요. 다시 매수로 돌려서 317지수까지를 먹었습니다. 굉장히 큰 수익을 냈던
또 날이고요. 뭐 지속적으로 단 하루도 손실 본 날이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한테는 뭐 굉장히 좋은 겁니다. 뭐 나스닥부터 어제도 다시 매도 홀딩을 해서 뭐 신규로 다시 매도 진입이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야간장 때는 우선은 312지수까지 우선 밀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뭐 중요한 건 이거겠죠. 오늘 추가적인 매도세가 발현이 되고 매도의 시작이냐. 뭐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 개발하로 시작돼서 그다음에 추가적인 눌림이 있다면 310지수 내에서는 한 번쯤 반등을 누려볼 생각이고요. 우선 뭐 그거에 대한 관점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270만 원 저희가 뭐 중간 반등 목표가로 잡았던 구간들이죠. 그 다음에 눌림 이후에 돌파. 그 다음에 눌림에서 다시 매수 쪽 반등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국내적인 협치적인 이슈에 의해서 그에 대한 기대감을 한 번쯤은 배팅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뭐 손절 라인도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의 움직임도 봐야 되겠지만 뭐 얘네들이 뭐 250만 원 부근에서 뭐 보합권을 뛴다면 그 앞으로의 저희 정상회담의 기대감에 한 번쯤은 배팅을 해봐도 되는 눌림 구간의 몫이다. 뭐 이렇게 보고 대응하셔도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코스피는 일봉상에서의 눌림들이 있고 이미 뭐 중간 자리에 와 있지만 얘네들의 뭐 불확실성이죠. 한마디로 뭐 정상회담 자체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수렴 구간 안으로 끼어 들어와 있는 모습으로 어제 야간장 때 이 구간까지 건드렸지만 여전히 하단부들 지지력을 통해서 한 번쯤은 배팅할 기회지 않나. 그래서 얘네들이 지지가 돼준다면 불확실성 속에서도 유리한 자리에서는 배팅을 해봐야 되는 게 확률 게임의 또 지면목이기 때문에 오늘 개발하게 추가적인 눌림이 있다면 310지수 부근을 지지력으로 인해서 오늘 매수를 잡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밀린다면 좀 뭐 양보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상회담 이후까지도 한 번쯤 배팅할 기회로 한번 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지지력은 310지수, 그 다음에 예상 저항은 317지수를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디에 막혔던 구간들 보고요. 그 다음에 뭐 갭 하락으로 315 아래에서 시작된다면 아무래도 310지수까지 크게 여시고 뭐 야간장 때 이미 이 구간까지 빠졌기 때문에 어제 종가 부근에서 시작될 가능성보다는 아무래도 갭 하락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겠죠. 갭 하락에서 추가적인 눌림 이후에 매수 배팅을 해서 다시 315, 그 다음에 317까지, 그 다음에 또 우리의 호재 이슈가 터진지 그거에 대한 배팅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개발하게 눌림 매수 전략을 취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반동 매도 전략이라고 혹시 자막에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그 지수 하락을 경계하라는 이야기고요. 걔네들은 317지수 이상에서 시작이 됐을 때 반등 매도에 다시 매수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지수는 항상 312지수 금방 312에서 310지수 아래에서만 잡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얘네들이 어제 종가에서 하락으로 빠진 아이들이 다시 시가에서 뛰어서 시작된다. 그러면 317지수에서는 반등 매도 전략이 유리다. 한마디로 뭐 정리하자면 이거죠. 윗구간에서는 매도고요. 그 다음에 어제 야장 부근에서 시작이 된다면 추가적인 눌림에서 다시 끌고 오는 전략들. 그래서 보합 구간에서 마지막 기회 전략으로 한번 보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내 선물은 아래 구간들 지키는 구조로 매수, 그 다음에 윗구간에서 시작되면 여전히 매도로 눌러서 보합 혼조세까지 끌고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보합 구간에서 좋은 자리를 선점해서 싸우는 전략으로 보시면 별 무리 없는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제 트레이더와 함께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분명 어렵지 않게 수익을 보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도 여쭤볼게요. 네, 뭐 그렇습니다. 달러 인덱스 지속적인 매수세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제 뭐 추가적으로 고점을 추가적으로 더 높였었고요. 저희가 이 구간들 넘어갔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매수 관점, 그 다음에 신고가에서는 약간의 눌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내에서 뭐 지지력들은 이렇습니다. 얘를 우리가 뚫었다고 인지를 한다면 아래 구간까지 와서 지지가 될 거냐, 아니면 이 구간의 절반 구간이 지지가 될 거냐입니다. 지금 딱 절반 정도에서 아직은 지지가 되는 모습들이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는 90.20대를 지지력으로 지속적으로 눌림 배팅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를 기준으로 달러, 유로 달러를 보겠습니다. 자, 유로 달러 저희가 매도를 끌고 왔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는 반등 여력이 세다. 그래서 미장 때 다시금 누르는 걸 보자 이랬는데 우선은 뭐 전반적인 그림들이 어제 이 구간에서 저희가 매도를 많이 봤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가 추가적으로 눌린 구간들 우선은 뭐 90.420까지를 눌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반등이 좀 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추가적인 반등세를 열어놨고요. 지금 보자면 달러 인덱스가 눌림이 깊어진다면 이 구간까지 1.23500까지로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간 저항점들 1.22900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얘네들 저항을 잘 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지금 기조로 봐서는 아직은 반등이 하루 이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반등 이후에 매도 전략을 꾸릴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단 오늘 그림으로 다 끝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상 저항은 우선 1.23500대를 그대로 매수 최대 목표치 가능성까지 두고 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 예상 지지력들은 아직 저가를 깨기는 어려운 구조로 횡보보합을 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일어난 다음에 눌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예상 지지력은 1.2200대 한마디로 이 구간들이죠. 그 이야기인 즉슨 우리가 실전 매매에서는 이 구간들 지지력에서 매수 배팅에 뭐 짧은 구간들을 익절 잡고 홀딩하는 전략, 그다음 위 구간을 매도를 기다리는 전략들을 하겠지만 뭐 전반적인 형태는 추세를 넘어가서 안착해 있기 때문에 추세 지지력 자리까지를 하단부 열고 대응을 한다. 그래서 실전 배팅은 이 구간에서 대응을 하겠지만 하단부 영역은 좀 더 열어놔야 될 때 바운더를 크게 들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의 관점에서는 좀 관망하시다가 노리시는 게 좋고요. 달러 인덱스가 충분히 눌린 이후에 반등, 얘네들 유로 달러는 충분히 반등한 이후에 반등 매도 관점으로 보시라. 그래서 좀 단타가 어려우신 분들, 그 다음에 작은 자리를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좀 기다렸다 하심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 저희가 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68.3040대 깼는지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저희는 어제 이 구간들 배팅이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68.40을 깨냐 마느냐의 싸움이다. 어제는 저항점들이 68.70대와 그 다음에 68.40대가 있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아래 구간들 68달러를 맞고 싸우신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는 얘네들 매도 관점 괜찮아 보인다 해서 지속적으로 반등 매도 전략으로 꾸려드렸고요. 어제 추가적으로 급락이 새벽 중에 있으면서 또 나름 수익을 잘 얻으셨으리라 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뭡니까? 얘네들 보합 구간에 놓인 아이들이죠. 자, 아직은 보합 구간이다. 그러면 오늘 67달러 지지할 거냐 말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봉상에서 그림도 67달러 지지력에 아직은 보합권을 보겠다. 그래서 68.70까지를 우선은 상단부 제약 67달러를 하단부 제약으로 열고 보합 대응을 하겠다. 이 구간 안에서도 충분히 200~300만 원의 한계額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더 크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입니다. 자, 골드 일봉상에서의 달러 강세 때문에 빠졌죠. 빠진 이후에 아래 매물대에서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예상 저항들 1338달러 저항을 두고 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1326달러를 봅니다. 아직은 저가를 아까 유로 달러처럼 확연하게 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얘네들은 이 구간에 보합을 보겠다. 그래서 우선 1338달러가 올라온다면 다시 매도 전략을 꾸려볼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됐든 우선은 다 조심은 해야 되겠는데 윗구간들 꼬리를 한번 달고 내려온 아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의 아랫구간 꼬리를 달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려서 저항 근처에 왔을 때만 매매를 해서 짧은 손절로 긴 구간 목표를 잡고 배팅을 하는 구조로 전략을 꾸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적은 리스크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오늘도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1부 시간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종목에 집중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전문가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장중에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로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아침도 서늘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대구 6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한낮에 서울은 22도, 대구는 21도로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무려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맑은 공기 속에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자외선 지수가 약간 나쁨 단계를 보이니까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맑은 하늘에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이 22도, 춘천 23도까지 오르는 등 봄 기운이 완연하겠습니다. 동해안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릉 3도에서 19도, 속초 2도에서 19도의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고 미세먼지로 인한 걱정도 없겠습니다. 한낮에 광주 22도, 대구 21도로 따뜻하겠습니다. 현재 동해와 일부 남해상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바람이 약해지겠고 물결도 차차 낮아지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고요. 날도 갈수록 더 따뜻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